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계산 문제가 뭐 몇 번 연달아 나오더니 최근은 좀 뜸한데 한 번 정도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가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환지 계획을 짤 때 환지 계획을 지금 만드는데요. 평가식으로 해요. 평가식이란 것은 가치를 따진다는 거죠. 가치를 평가식으로 할 때 자,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땅값이 얼마나 몇 프로나 올랐느냐, 토지 가치 상승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땅값이 몇 프로 올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땅값이 몇 프로 올랐느냐를 비례율을 알아보려면은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되겠죠. 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처럼 100억이었던 요 동네 전체 평가액의 합계입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을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가격의 합계가 100억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는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는 얼마예요? 150억이죠.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150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1.5배 올랐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저 오른 게 아니죠. 돈이 들었잖아요. 사업비가 20억이 들었죠. 사업비가 20억이 들었다면 요 20억은 빼줘야지. 순수한 150억이 된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분율로 나타내면 요게 비례율이에요. 그럼 비례율은 몇 프로죠? 130%죠.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과 후는 땅값이 비례율이 130%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갑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토지 건축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땅값이 130% 올랐으니까 1,000만 원짜리 대신에 얼마를 받는다는 거죠? 1,3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종전 토지 대신에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가액, 요걸 우리는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가액이란 말은 종전 토지 가액입니까? 새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가액입니까? 새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권리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비례율, 권리가액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문제 해결됐죠? 자, 54번 국가균형발전 밑줄 읽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부 장관이 누가? 국장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여 3만 제곱미터 밑줄 3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 괄호 안에 계획관리지역 밑줄 그 다음에 수용방식 밑줄 긋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나오면 두 군데에서 우리가 나오는데요. 그 두 군데를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나오면 개발법에서는 만능이다. 다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다? 무슨 지역은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되죠. 국가균형발전이 나왔을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란 말만 없으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문제를 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간주된다. 요 1번 지문은 지난주 했죠?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뭐가 간주됐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두 개가 간주됐죠? 그리고 뭐가 있으면 간주가 안 돼? 취지가 있으면 간주 안 된다 하고 지난주에 공부하셨습니다. 2번 개발계획 수리 밑줄 개발계획 수리. 자, 우리 개발법에는 계획이 몇 개가 나와? 3개. 1단계 계획이 뭐? 개발계획. 1단계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1단계는 무슨 계획이라고? 개발계획. 2단계 계획은 뭐? 실시계획. 3단계는 환지계획이 있죠. 수용방식은 계획이 없고 이렇게 계획이 3개잖아. 요 3가지 계획 중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계획은 무슨 계획? 개발계획이죠. 그 개발계획은 무슨 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김태희가 될래, 송혜교가 될래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동의받는다고 그랬죠. 그거 얘기해요. 수용방식이 있으면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런데 이 문제는 수용방식이죠. 이 문제는 수용방식이잖아. 그럼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래서 이번이 틀린 거예요. 환지 방식이었으면 받았겠죠. 3번. 지정하려는 면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어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국가균형발전 나오면 무조건 있다. 우리 취계지 균형발전 들어보셨어요? 취계지 균형발전. 취가 뭡니까? 취락지구. 개가 뭡니까? 개발. 지령지구. 지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나왔죠? 요거는 기준을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면적이 작아도 지정합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도 구역 먼저 지정할 수 있죠. 우리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요?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잖아. 그죠? 녹간농지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요것도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주상공이라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 목적이 나오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구역을 먼저.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국가균형발전은 두 개예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런 면적 기준이나 기준 안 따지고 개발구역을 마하는 거하고 지정하는 거하고 두 개입니다. 그 두 가지 기억 안 나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55번 갑니다. 54번 맞추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걸 많이 못 맞춘다니까. 이 개발계획 동의받는 건 정말로 개발부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조를 한 부분이거든. 이제는 안 틀리도록 하세요. 55번 도시개발채권. 자, 우리 공법에 채권이 몇 개가 나와? 채권이 4개가 나오죠. 4개 중에 2개가 도시채권이죠. 도시채권. 저하고 좀 대화가 되는 거 맞죠? 도시채권에서 도시가 뭐예요? 도시가 뭐야? 지자체라니까. 지자체.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이라고 국회법에서 나왔잖아. 도시군 계획시설채권. 요때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특광시군 많이 했잖아.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채권 나오죠. 도시개발채권. 요거는 지자체인데 요거는 시도지사를 말하는 거야. 요 지자체와 요 지자체는 똑같지가 않아. 얘는 특광시군이고 여기는 누구라고? 시도지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목적이 2개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또는 무슨 사업? 시설사업의 자금 조달의 목적이죠. 아시겠어요? 그 1번 질문은 틀렸죠? 1번 질문은 틀렸다. 자,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나중에 수용하면서 보상금 안 주고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죠.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겠다는 채권이잖아. 이 채권의 이름은 뭐예요? 토지상환채권이죠.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이 아니지요. 그럼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해? 시행자가 발행하죠. 시행자가 수용하면서 발행한다니까.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하고? 시도의사가 발행하고. 자, 2번.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는 항상 지급보증과 승인이 있죠. 지급보증과 승인이 있는데 우리 보증은 민간만 설정하는 거죠. 그럼 도시채권은 지자체라며 요 2개 채권에는 지급보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요 2가지 채권은 승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승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은 4개인데 승인은 3개 기억하시는 거야. 도시개발 채권은 개가 맨발로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개가 자꾸 쫓아다니니까 언젠가는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지겠네 이런 말도 했잖아. 개가 자꾸 쫓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 행안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나중에 개가 맨발로 쫓아다니니까 발바닥이 언젠가는 소멸한다고 그랬죠. 개발채권에는 뭐가 있어? 소멸시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멸시효. 우리 공법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몇 년? 원금은 몇 년? 이자는 몇 년? 이자는 2년. 요거잖아요. 소멸시효가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돈 받을 때가 안 됐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 돈 받을 수 있는 날이 다가왔어. 상환일이 왔죠.
왔는데 그 상환율로부터 원금은 5년 동안 달러 소리하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자는 2년 동안 달러 소리하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급상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그 지문도 3번에 있죠. 3번이 이자가 틀렸네. 3년이 아니고 2년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는 채권의 승인권자 알아야 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개발은 개가자고 쫓아다닌다. 누구의 승인? 행안부. 행자가 갈 행자잖아. 간다는 뜻이야. 자, 우리 개발법에 또 채권 하나 더 있죠.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은 누구의 승인받아? 그렇죠.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승인받고 인가받고 검사받아. 그게 공식이잖아. 개발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럼 시행자는 하면 무조건 지정권자한테 인가검사 승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행안부 장관. 한 개만 더 하면 되겠네.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승인권자 세 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시채권은 공통점이 뭐다? 도시채권은 상환기간과 이유를 뭘로 정해? 조례로 정하죠. 도시채권은 상환기간과 이유를 조례로 정한다. 상환기간과 이유를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자, 도시공계획 시설채권은 상환기간을 조례로 정하는데 이 조례는 무슨 조례일까? 도시군이 특광시군이라니까. 특광시군 조례로 정하겠지. 몇 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 자, 얘는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요거는 시도조례가 되겠죠. 이해하죠? 이유는 둘 다 조례로 정합니다. 시군조례, 시도조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채권에서도 이율도 세 군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방금 두 군데 했잖아. 도시채권은 조례. 그러면 토지상환채권은 이율을 누가 정했어? 발행자가 정했죠? 지난주에 했잖아. 이제 이율까지 다 정리했어. 자, 우리 도시개발채권은 행정청이 발행하는 채권은 강제 발행이 되죠. 도시개발채권은 강제적으로 사야 돼. 사기 싫어도. 누가 사? 개발사업으로 돈 버는 자가 사지. 개발사업에서 공공하고 토목계약 체결한 자도 사고, 아니면 민간이 자기가 개발사업을 해도 사고.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개발행 허가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있죠. 우리 국회법의 토지 형질 변경하고 개발사업의 차이점은 규모예요. 우리 개발행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이죠. 개발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죠.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국회법의 토지 형질 변경도 개발이다 아니다? 그것도 개발이라니까 채권 사야 돼. 그게 5번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5번 지문이.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특징들 더 있어요. 우리 개발 채권에만 나오는 특징. 예를 들어서 무기명도 되고 등록 발행도 되고 뭐 이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55번 맞추시면 손 한번 들어. 그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진짜로. 그러면 맞춘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 56번 봅시다. 자, 우리 정비법에 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 있죠? 재건축 밑줄. 주택법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링 밑줄. 요 두 개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두 개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뜯어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재건축하는 방법. 리모델링해서 뜯어 고쳐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재건축하려면 무슨 법으로 가야 돼? 재건축하려면 무슨 법으로 해? 방금 읽었잖아. 정비법상 재건축이라고.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법에 나오죠. 리모델링은 뭐 무슨 법에 나와? 주택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주택법에 조합 많이 하셨잖아. 주택조합은 종류가 몇 개예요? 3개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은 인가를 받으면 반드시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사업한다 이렇게 했었죠. 승인받아서 하고, 리모델링은 인가가 나면은
허가를 받아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얘들은 전부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설립이 된다. 등기하는 절차가 없다. 그래서 법인이다 비법인이다. 등기 안 한다는 건 법인이다 비법인이다. 비법인이죠. 더 법인 같으면 등기를 해야지 등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리모델링은 우리 정비사업조합 규정을 준용한다로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이제 법인이야 법인. 그럼 얘는 등기해야 안 해? 등기해야 돼 30일 이내. 비영리 사단 법인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정비법에는 정비사업조합이란 문자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똑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1번에 성격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니까 방금 같다 했잖아. 준종한다고. 같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이거 맞추시면 손 한번 들어봐. 이 얘기도 많이 했죠. 응? 리모델링은 이제 정비사업조합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제 법인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 뭘 맞추려고 시험장에. 이번에 법인이니까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공익법인으로 대상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재건축 수용돼 안 돼? 재건축은 수용이 안 되죠. 천재지변만 되죠.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아니면 수용 안 하고 뭘 합니까? 재건축은 뭘 합니까? 내가 아파트 팔고 말 샀잖아. 뭐 당하고 말 샀어? 재건축이 아니고 매도 청구했잖아. 매도 청구. 그러니까 재건축은 수용 공익 사업이 아니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수용이 아니고 뭐 한다고? 매도 청구한다고. 매도 청구.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합니까? 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 모른 척 하지 마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들다니까. 4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조합원의 지위 전매가 제한된다. 이거 지난주에 봤죠? 재건축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격인가? 지난주에 과로 문제 넣는 거 했잖아. 과로 문제 넣는 거 복습 안 합니까? 나온 거는 틀리면 안 된다니까.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못 팔아먹는다고.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리모델링은 양도양수의 제한이 전혀 없어요. 얘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주택법에는 그런 거 없어. 정비법에서만 재개발 재건축의 지위 전매가 제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르죠? 조합 설립 동의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공법상 도시개발조합 물어봅시다. 도시개발조합은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돼? 동의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공익법이니까 안 해도 조합은 되잖아.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입니다. 재개발조합은 동의해야 돼? 안 해도 돼? 지금 아는 거죠? 괜히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알면서. 동의 안 해도 조합은 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소유자는. 근데 재건축은 공익성이 없잖아.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들은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돼요. 동의 안 하면.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니까. 재건축도 똑같잖아. 지금 둘 다 지금 동의 안 한 자는 매도 청구 대상이라니까. 동의 안 하면 조합은 안 됩니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57번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 혹시 이거 틀리시면 손 한번 들어.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 환제할 때만 나오잖아. 수용 방식이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죠. 혼용이 일부는 환제하고 일부는 수용하는 게 혼용이야. 이거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58번 환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환지 계획 내용도 많이 했죠.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하는 계획이죠. 필지별 환지 명시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원형지 있죠. 우리 부동산 가격은 다 감정평가하잖아. 원형지는 감정평가는 똑같아. 근데 원형지에 만약에 시행자가
이런 기반시설 설치했다면 공사비 합하죠. 그거 합해가지고 당사자가 협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조성토지는 반드시 조성해놓고 감정평가하죠. 그러니까 조성토지는 그냥 감정가격으로 한다야. 감정가격인데 공짜 냄새 나는 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지. 지난주에 봤잖아. 그런데 환지 방식도 조성토지 감정평가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었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잖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감정가격을 한다는 표현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예, 감정평가한 가격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토지평가협의회가 나오네. 근데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법령으로 어떤 규정된 단체가 아니고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 대외적으로 크게 공신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밑줄, 환지계획 기준, 보리지, 채비지, 책정 기준 밑줄. 자, 기준은 다 국장인데 여기는 국장이에요, 국토부령이에요? 국토부령이죠. 환지계획 기준, 채비지, 보리지, 책정 기준, 요거는 국토부령입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한 경우에는 특도시공구의 인가를 받는다. 자, 우리 개발법원 관할관청이 누구다? 우리 개발사업의 관할관청이 누구다? 지정권자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정권자. 왜 그게 지정권자가 그렇게 어려워요? 개발사업 지정 그 외워도 외우겠다. 그냥 뭔 소리인지 몰라도 개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잖아. 1단계 계획을. 이 동네에 김태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짠 자가 지정권자야. 그러니까 시행자는 인가받고 검사받고 승인 받을 때 다 누구한테 받는다고 그래서 지정권자 받는다고 오늘도 지금 7번째 얘기하고 있구만.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 바로 환지계획. 아시겠죠? 요 환지계획은 지정권자 인가하면 안 돼요. 요것만은 특도, 시군, 구청장이 인가를 받는다는 게 시군구. 우리 뭐 개발법엔 특시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특시, 특도가 우리 공법엔 중요하지 않아. 왜? 얘는 항상 지자체만 나오면 늘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군구가 중요하지. 그럼 시군구 밑에는 행정청이 없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만 환지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59번. 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나온 질문입니다.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정비법에는 국장이 잘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오는데 딱 우리 두 군데서 국장을 들어봤거든. 안전진단하고 여기하고. 도시 및 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밑줄. 기본방침 동그라미 기본방침.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밑줄. 자,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된다. 그 기본방침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물었죠. 요게 신설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직 내용을 안 물어봤거든. 만약에 물어본다면 기본계획 내용하고 섞어서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4번은 기본계획 내용이죠.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밀도계획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정확하게 나오는 계획은 무슨 계획인가요? 정비계획이죠. 정비계획.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게 나오잖아. 용건, 용도. 자, 그래서 4번은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은 밀도계획, 정비계획은 뭐? 건폐율, 용적률. 꼭 한번 점검하세요. 60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설계자의 선정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있단지 없단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 시험에는 없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진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 자가 두 개가 있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번에 나와 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하고 뭐하고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물어봅시다. 시공자는 언제 선정합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시공자. 조합인가가 나오고 나서 하죠. 조합인가. 조합 설립인가 있고 나서 경쟁 입찰 방법 또는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 시공자 선정도 했어요. 지난주에 한 것 같아. 시공자 선정 얘기도 지난주에 한 것 같아.
복습을 해야지 되죠.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문제를 좀 쉽게 한번 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길을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쉽게 하면 실전 시험에 가서는 도움이 별로 안 돼. 내가 나를 틀리도록 문제를 만들어줘야, 내가 함정에 빠져봐야 다음에 안 빠지지. 그죠? 그냥 석 지나가 버리면요, 다음에는 그냥 또 간과하고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문제 연습할 때는 어렵게 연습하는 게 맞아. 연습하는 게 맞는데 또 이게 자꾸 점수가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게 기분이 10월 30일 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추석 오기 전에부터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안 보는 거 맞죠?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1번, 2번 두 개를 선정합니다. 특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방법 그 위에 한번 적어봐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해? 경쟁입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옆에 괄호하고 2번 이상 유찰, 수의계약 옆에 괄호하고 2번 이상 유찰. 그러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고 만약에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거기 선정이란 말이 나오죠. 1번, 2번. 나중에 시공자도 선정하죠. 그냥 이렇게 기억해 버리세요. 주택법이든 정비법이든 선정할 때는 무조건 총회해야 됩니다. 선정할 때는 뭐 한다? 총회. 선정은 총회. 그럼 만약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한다면서 추진위 단계 한다면서 조합 총회에서 뭐 선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반드시 선정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안 하면 조합 단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꼭 하는 뜻은 아니에요. 3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이걸 틀렸다면 용어는 간첩입니다. 얼마 전에 간첩 잡혔죠.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어 없어? 많다니까. 많은 여기도 있을지 몰라 혹시. 누가 대표합니까?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간첩 스파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많다. 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 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참고하시고요.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5번 지문은 중요합니다. 자,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사감사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이사감사입니다. 이자는 대의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입니다. 의장으로서 대의원이 되죠.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사감사는 61번. 정비사 결정에 관한 내용이 더 틀린 거. 자, 정비사 결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사업 결정은 몇 단계죠? 1단계가 사업 결정이잖아. 자, 사업 결정은 정비 계획 만들어서 뭘 지정해? 정비 구역 지정하죠. 이게 정비사 결정하는 거죠. 물론 우리 정비법은 이 정비 계획 앞에 무슨 계획이 먼저 나와? 기본 계획 있죠.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우리는 뭐였어요?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요. 정비 계획은 정비 계획이다 하는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 정비 계획인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우리 국회법에도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듯이 여기도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다고. 이게 관리 계획 내용의 4번이야, 이게. 요게 관리 계획 내용 4번이라고,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 아까 관리 계획이라고 했잖아. 관리 계획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은 성인 맞는 계획이죠. 자,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해? 정비법의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해? 군수는 수립 안 하죠.
또 헷갈리는 거 안 헷갈리는 거 볼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아예 말을 안 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 의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라는 거냐면요. 이거 물을 때마다 내가 지금 자꾸 헷갈리잖아. 그걸 느끼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헷갈리도록 만드는 게 공부고. 아시겠죠? 물을 때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잖아. 군수는 수립 의무가 없고 시장까지는 다 수립 의무가 있다니까.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 제외라는 말은 없잖아. 시장은 다 수립 의무가 있는 거야. 대도시든 아니든. 단 수립 의무가 있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된다 하는 예외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어쨌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할 때는 도지사에 뭘 받아? 승인 받죠. 그래서 승인 받는 자는 누구만 승인 받아?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받는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기 오면 항상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 받는 기본 계획은 우리가 승인 받는 계획이 기본 계획은 세 가지가 있거든. 국회법에 도시군 기본 계획. 여기 정비법에도 기본 계획 있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있어. 어쨌든 우리 공법 통틀어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 정비법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다고. 그럼 국회법의 기본 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대도시 시장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한 번만 더 들어봐.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는 건 여기밖에 없어. 그럼 다른 법은 대도시든 아니든 다 승인받는다고. 응?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 승인받아 안 받아? 잘 생각해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잘 해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아. 그럼 대도시까지는 승인받고 안 받고? 안 받지. 대도시까지는. 승인 안 받는 말은 모든 절차를 지가 다 한다는 거지. 근데 얘는 승인 받는다는 거 역할 분담을 해야지.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의견 듣는 거고 얘는 협의심이 하는 거지. 의견은 누구 의견 들어요? 주지. 응? 자, 주민 공람이죠. 며칠?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야 돼? 60일 내에. 이거잖아. 그럼 도의사는 도장만 콕 찍어 돌려주죠. 대외적으로 얘가 고시하고 보고하고 열람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대도시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긴 지가 다 하지. 지가. 응? 그런데 이 정비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승인받아 입안에서 결정해. 얘는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려. 얘는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야. 우리 정비법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입안을 해서 결정권자가 이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정과 지정은 같은 말이잖아. 자, 그러면 정비기 입안권자 누구예요? 자, 간단하게 입안권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시장 문수 등. 자, 시장 문수 등이 뭘 만들어? 정비계획을 입안하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정비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야? 개발사업은 얘가 입안권자. 얘가 입안권자인데, 자, 입안권자를 좀 길게 한번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 문수 등이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구청장을 밑으로 뺐잖아. 왜 뺐어요? 구청장은 지정권이 없죠. 그러면 구청장 지정권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 광역시 군수도 없죠. 그래서 광역시 군수를 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묶어서 뭐라 불러? 구청장 등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얘들은 지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정해요. 근데 이 구청장 등은 지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신청해, 신청.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할까? 특별시 광주시장한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광, 얘들 누구 애들이죠? 특광시장 군수를 지정권자라고 하고 얘네들을 뭐라 부르고? 입안권자라고 하고 입안권자, 지정권자 꼭 기억하셔야 돼. 얘들 중에 신청하는 자는 누구고? 구청장 등이고 얘들은 직접 지정하고 이제는 지정권자도 특광시장도 자기가 필요하면 직접 입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절차가 뭐라고? 관리계획. 관리계획 절차는 뭔데? 입안권자가 뭐하고? 뭐하긴 의견 듣지. 결정권자는 뭐하고? 협의, 심의하지. 그런데
우리 정비법의 특징이 뭐냐? 의견은 당연히 주지 의견이죠. 근데 우리 정비법의 특징은 결정권자는 협의는 없고 심의만 거쳐가지고 뭐 한다? 결정합니다. 정비사 결정할 때는 협의 절차가 없어. 요게 특징이야.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해요. 예전에는요, 정비사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 다 결정해 놓고 설명회했다니까. 사업 다 결정해 놓고 설명회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돼. 설명회를 먼저 하고 주민 공람한다고. 자, 요 공람은 며칠이야? 30일 2개밖에 없잖아. 정비계획하고 나중에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2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어때요?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되겠죠? 얘는 지정권이 없잖아요. 2번 국정은 아까 2번 지문은 아까 앞에서 문제로 봤죠? 10년마다 기본방침 만든다는 거. 3번 구청장은 정비계획 위반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해서 첫 번째 뭐 한다? 주민 설명회. 두 번째 뭐 30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 의견도 듣죠.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정비법 60일이죠. 지방의회는 60일. 4번 정비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당선 검토. 엄청나게 친숙하죠. 응? 막 맞는 것 같죠. 요거는 기본계획 얘기입니다. 정비계획은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정비계획은 우리 아파트 재건축하는 계획인데 10년 단위로 계획만 수립해. 재건축은 안 하고 10년 단위로 계속 재건축하겠다고 계획만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만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기본계획이고. 그러면 정비계획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 10년 단위의 계획이 아니고 얘는 언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시행 예정 시기가 나와야 돼. 아시겠죠? 정비계획에는 시행 예정 시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예시 기억나시죠? 그 예시 할 때 얘가 시행 예정 시기예요. 정비계획으로 정한 시행 예정 시기로부터 2년 이내 시행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직접 해버렸잖아. 5번 대도시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요 얘기죠.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승인 안 받으니까 모든 절차를 다 하죠.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은 자기 협의 심의하는 거 맞아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했으면 협의 심의한다고 했어. 틀리지? 그땐 도의사가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무조건 한계가 아니에요. 62번 재개발 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대행하는 내용이다. 틀린 거. 자,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사업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지요.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있죠.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인 미만.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얘들이 단독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죠. 자, 공동은 공공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고 또 누구하고도 민간하고도 공동을 합니다. 우리 정비법의 공공은 누구밖에 없어. 우리 정비법의 공공은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밖에 없죠. 그럼 얘들하고 하는 거야. 공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민간이죠. 재개발은 민간이 누구예요? 4개죠. 건등, 신안인데 여기는 건등밖에 없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동을 하려면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동의 받는다 하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무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하겠다고 지금 뭐 난리를 치고 막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한 번씩 짚어보는 거야. 근데 얘들이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 그 예외는 2가지가 있는데 자, 요 예외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공은 시장군수 등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죠. 이 공공이 하는 경우와 지정개발자가 있는데요. 이 지정개발자가 개발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 얘들이 직접 뭐 한다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이 직접 한다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이랑 이런 앞에 만약에 뭐 조합이 안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 단계다. 그러면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필요 없죠.
얘들이 이제 시행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유가 얘들이 공공이 직접 하는 사유가 몇 개였어? 여기 8개가 있었고 지정개발자 지정해서 하는 사유가 몇 개가 있었어? 3가지가 있었어. 나중에 궁금하시면 공부 좀 되신 분은 이게 뭐지 한번 찾아보셔도 돼. 요건 직접 하는 거야. 요번에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요 똑같아. 얘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뭐예요?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유가 2가지가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 권리관계 분쟁으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아시겠죠? 사유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은 이제 그 대신하는 요 문제를 우리가 다뤄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시장군수 등이 대행하는 건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가 동의해서 요청하면 과반수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가 동의하여 요청하면은 대행을 할 수 있다. 요게 한 가지 사유고 아까 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것도 있었죠. 2번째 지정개발자도 대행자 될 수 있죠.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무슨 말입니까? 사업을 대신해 줬잖아. 그러면 조합이 살아있어요? 죽었어? 살아있죠. 살아있고 일만 대신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지출됐으면 비용 청구를 하겠죠. 그거 받기 위해서 대지 건축물을 만든다고 압류. 우리 정비사업은 뭐를 좋아해? 압류를 좋아한다고 그러죠. 압류. 3번째 시장군수 등이 아닌 대행자가 재산 처분 자금 차입. 자, 시장군수 등이 아닌 대행자는 누가 있어요? 여기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지정개발자죠. 자, 이런 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을 차입하거나 다시 말해서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시장군수 등에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고 해라. 승인.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행을 할 때는 대행자를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언제부터 대행한다고?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대행 완료 고시를 하는데 그때까지 대행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자기 이름. 이 자기가 누구예요? 대행자 자기를 말하는 거야.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계산은 누구 계산으로? 시행자 조합 계산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돈은 조합이 되고 생식은 지가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행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행자한테 무슨 의무가 있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자, 63번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뭐 중요하고 잘 아는 거죠. 조합을 만들 때 동의받는 거 요건 이제 많이 했죠. 그냥 말로만 하고 한번 가봅시다. 재개발은 얼마 동의받아야 돼?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우리 정비법은 동의가 소유자 숫자 동의가 커야 돼? 면적 동의가 커야 돼? 소유자 숫자가 커야지. 개발법은 뭐가 커야 되고? 면적이 커야 되고 반대라니까 한 개만 야무지게 기억하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4분의 3은 뭐고? 토지 등 소유자고 2분의 1은 뭐예요? 토지 면적이죠. 이렇게 해서 인가한다. 자, 재건축은 주택단지 아닌 경우와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주택단지는 아파트죠. 집합 건물이잖아요. 이 집합 건물은 전체에 대한 동의도 받고 동별 동의도 받죠. 자, 동에 대해서는 각 동별 동그라미 치세요. 각 동별은 구분 소유자 동의만 받습니다. 구분 소유자 밑줄.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근데 전체 나오죠. 그 밑에 전체 동그라미. 전체. 자, 전체는 구분 소유자도 받고 토지 면적도 받죠. 구토 동그라미. 전체는 구토를 다 받는데 각각 4분의 3이죠. 구분 소유자도 4분의 3, 토지 면적도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럴 때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는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은 얼마? 3분의 2. 아시겠죠? 64번 갑니다. 정비고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정비고의 해제 사유 뭔지 아시죠? 한번 읊어보세요. 구추조시죠? 구추조시잖아. 구추조시.
구추조시. 정비구역 지정되면은 2단계 시행자가 나와서 뭐를 작성해야 돼?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죠. 우리 개발법은 실시계획이죠. 그럼 개발구역은 왜 없어졌어? 개발구역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해서 없어졌잖아. 그럼 정비구역은 왜?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계획 인가 신청 안 해서. 그런데 개발법과 차이점이 뭐다? 구역에서 바로 시행계획 인가로 가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추진위원회가 나오고 뭐가 나와? 조합이 중간에 끼어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뭘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은 몇 년이냐라고?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조합은 뭐 받아? 인가 받죠. 인가 신청은 몇 년? 2년. 조합 인가 받고 시행계획 인가 신청 몇 년? 3년.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서 뭐를 정했어? 정비 예정구역 정했죠.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가 됐죠. 보세요. 구역 지정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특시 특도 시장 운수가 뭐 할 생각 안 해? 지정할 생각을 안 해. 구청장 등이 뭐 할 생각을 안 해? 신청할 생각을 안 해. 몇 년 내에? 그러면 예정구역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 안 해요. 몇 년? 3년. 구역 지정 신청 안 해요. 3년. 구역이 나오면 3년.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2년. 추진위에서 조합 2년. 조합에서 시행계획인가 3년. 구추조시 3, 2, 2, 3 이렇게 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조합을 바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조합을 바로 만들어. 왜? 비리가 발생할 염려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 추진위원회 안 만들었어요? 요거 기억해야 돼. 공공지원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갔지. 이럴 때는 몇 년? 3년이죠. 구역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이거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다 거쳤느냐, 구추조시를 다 거쳤느냐, 구역에서 조합으로 바로 갔느냐, 응? 아니면은 이 조합 자체를 안 만들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조합 자체를 바로 조합을 안 만드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 20인 미만. 그때는 구역에서 바로 어디로 갔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돼요. 구역에서 시행계획 인가로 바로 왔죠. 이때는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오늘은 요거 보는 거야. 오늘은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추조시 3, 2, 2, 3. 자, 그럼 보세요. 1번. 재건축 사업입니다. 조합해야죠.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곳이 어디서 어디로 가?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로 갔죠. 그런데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몇 년? 2년이잖아. 구추조시. 근데 1년 틀렸고. 2번. 재건축 사업을 역시 조합이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정비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로 바로 갔죠. 추진위원회 빠졌죠. 괄호 안에 왜 추진위원회가 빠졌어? 밑줄. 공공지원. 그걸 기억해야 돼. 자, 이때는 구역에서 조합으로 바로 간 몇 년? 3년이죠. 3년. 3번. 똑같죠?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로 가?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조합인가 신청 몇 년? 2년.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한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어디서 어디로 가? 그러면 구역에서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으로 바로 가겠지. 아시겠죠? 이때는 몇 년? 5년. 그게 맞네. 자, 5번 지문은 우리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경우인데요. 자, 30%라는 숫자가 나와요. 요 얘기도 들어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구추조시에 걸려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돼. 근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 몇 프로? 30% 이상이 동의해서 요청하면은 해제 안 하고 연장할 수 있죠. 몇 년 범위 안에서?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요 30%가 모이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방금 살렸잖아. 죽이는 게 신중해야 돼. 살리는 게 신중해야 돼. 죽이는 게 신중해야지. 10마리의 도둑놈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 10명을 죽이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지? 그 언제 더 신중해야 된다고? 죽일 때. 그래서 연장하자 할 때는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든 조합이 만들어졌든 상관이 없어요. 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죽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30% 동의로 죽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뭐 한다고요? 요청을 해요. 30% 이상이. 그러면은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건이 뭐라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아시겠죠? 그럼 5번 질문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벌써 틀렸죠?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이 아니고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러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못 없애느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었잖아. 과반수가 동의하면 뭐 한다고요? 과반수 동의하면은 조합이 만들어져도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습니다. 65번 주택의 전매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전매 제한 기간이 2개 이상이라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고요. 그런데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들어봤죠?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 위축 지역이 있어. 위축 지역은 오히려 경기가 위축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위축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위축 지역에 걸리면요 짧은 기간을 적용합니다. 위축 지역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3번 세대번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한다. 전매가 허용되죠. 해외에 이주하거나 체류는 몇 년? 2년. 상수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죠. 그 다음 실적 파산, 신용불량, 요게 이번에 새로 생겼죠.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없음.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 3, 4, 5번을 묶으세요. 자, 우리가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전매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주체 동의하면 틀려요. 단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죠. 공공주택 사업자. 그러면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국지공까지만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국지공.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동의 받는데 만약에 사업주체가 국지공이다. 그러면은 굳이 토지주택공사 아니고 그 국지공에 동의 받으면 돼. 사업주체 동의. 66번. 자, 국민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른 거. 자, 국민주택. 요 1번 지문은 지난주에 봤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하면은 반드시 뭐까지 확인해? 직장까지 확인합니다. 직장주택 조합만 국민주택 공급받으려고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시군구에 뭘 받아? 신고하죠. 신고. 그러면 국민주택 공급받는 게 아닌 지역 직장은 이때는 뭐 한다고?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입니다. 허가하면 안 돼요. 허가하면 안 돼. 허가가 아니고 뭐다? 인가다. 2번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자, 밑줄 그어보세요.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그 밑에 3번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 밑줄 그어보세요.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택법에도 아까 우리 계획사업 시설사업 시행자의 보호조치 있었잖아. 그 중에서 우리 주택법에도요, 남의 땅에 타인 토지에 뭐 할 수 있다고? 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택법에도 뭐 한다고?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지을 때 제일 문제가 뭐라고? 아파트 부지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죠. 아파트 부지 확보하는 게. 그런데 그 토지 매수 업무입니다. 토지 매수 업무나 아니면은 손실보상. 우리가 아파트 지으려면 여기 주민들 땅 사고 내보내고 해야 되죠. 이 내용을 갖다가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 있죠.
지자체장한테 이렇게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법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주체를 위한 보호 조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거 있죠? 방금 읽은 거.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 이런 자들은 뭐 한다고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요. 자, 일반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으면서 강제적으로 남의 땅에 출입한다, 수용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 국지공이 하는 거예요. 공공이. 타인 토지 출입은 누가 하는 거라고? 국지공. 자, 수용 사용 누가 하는 거라고? 국지공이 하는 거야. 단 우리 수용 사용은 국지공으로 끝나면 안 돼. 국지공이 무슨 주택 지을 때? 국민주택 지을 때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야 공익사업으로 간주합니다. 공익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건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세 번째는 토지 매수 업무 위탁은 지자체에게 위탁하는 건 국지공인데 문제는 뭐다? 지자체에게 위탁하니까 국지공 중에 누구는 빼야 돼? 지자체는 빼야지. 지자체가 빠지면 공사 중에 누구도 빠져? 지방공사도 빠져. 그래서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국가하고 토지주택공사밖에 없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들이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또 수수료 2%밖에 안 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것이 우리 시험에 넣으면 자, 등록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뭐다? 국지공을 위한 제도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칠판 안 지울 테니까 문제를 보세요. 2번 질문은 맞고요. 3번은 왜 틀렸어? 등록사업자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등록사업자입니까? 국지공입니까? 국지공으로 수정해야지. 국지공인 사업주체가 무슨 주택 지어? 국민주택을 짓는다. 이때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4번 국민주택은 몇 세대부터 사업계획성이 받느냐? 우리 사업계획성에는 30호 30세대부터 받죠. 물론 50호 50세대 예외도 있었죠. 근데 그 예외 중에 국민주택이라고 뭐 50세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30세대 이상 이렇게 가야 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들어보셨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이즈 제한 없습니다. 얘는 규모에 제한이 없다. 자, 5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